그래서 이런 건조기후의 집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방금 봤지만 해보겠습니다. 건조기후에서는 나무 같은 다른 건축자재들이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로 집을 짓냐? 모래와 흙으로 이제 뭉쳐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이게 다 흙집이에요. 여기 나온 집들이.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햇볕이 들어오지 말라고 창문을 되게 작게 해요. 그다음에 밤에는 추울 때를 대비해서 단열을 위해서 벽을 굉장히 두껍게 짓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이제 나온 것도 벽 두께가 막 이만큼 엄청 두꺼웠어요. 우리 한국에서의 벽은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 그 다음에 집과 집 사이를 되게 다닥다닥 붙여서 그늘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막 추격전하고 집과 집 사이를 장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게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집과 집 사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강수량이 적어서 지붕이 열대기후처럼 경사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평평합니다. 평평하기 때문에 막 여기서 여기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게 가능한 거겠죠. 이런 특징들을 보여요. 그리고 이런 집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초원, 스텝기후에서는 이동식 가옥을 짓습니다. 자, 이동식 가옥 뭔지 알겠죠? 자, 여기는 이제 몽골의 게르인데요. 유목 생활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양한테 좀 먹이고 그리고 여기 풀 다 떨어지면 이동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좀 먹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련된 사람들은 이거를 한 5, 6분? 10분? 이 정도면은 금방 이제 뚝딱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동식 가옥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조기후고요. 그 다음으로 온대기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대기후는 이 지도를 봤을 때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온난수분 기후, 서양 해양성 기후, 서안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에 있겠죠. 온대 겨울 건조기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온대기후는 위도가 엄청 여기가 되게 이제 높은 위도고 여기가 되게 낮은 저위도예요. 여기는 고위도겠죠. 근데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중간쯤에 분포해 있죠. 그래서 위도가 너무 낮아서 덥지도 않고 위도가 너무 높아서 춥지도 않은 그러한 중간 지역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사계절의 변화가 우리나라도 여기 해당돼요. 사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고 기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화한 편입니다. 자, 남극이랑 이제 열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온화한 편인 거죠. 그치? 그리고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여기 벼농사 짓고 있죠. 농사를 짓거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유리하고 대부분들의 선진국들이 이제 좀 일하고 사람들이 살기 쉬운 이런 온대 기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남극에 우리 선진국들 많이 없죠. 왜냐면 너무 추워. 그래서 개발을 하기가 어려워. 열대 지방에도 이제 별로 없죠. 너무 더워서. 근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후가 좀 적절하니까 기후도 좋고 우리 한번 날씨도 좋은데 한번 일해볼까? 이래가지고 조금 선진국들이 좀 있는 편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종류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온난수분, 서양해양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세계지리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곳은 이런 온대기후가 농경, 특히 벼농사에 정말 유리하다는 거. 1년에 3번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산모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날씨가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보니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요. 요리법도 굉장히 다양한 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온대 기후의 가옥으로는 우리 그리스 산토리니 너무 예쁘죠. 이걸 보니까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참 코로나라서 여행을 못 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거람. 자, 어쨌든 이런 그리스 산토리니의 가옥을 들 수가 있어요. 산토리니가 온대 기후 중에서 특히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에서 외부의 열기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창문 되게 작고 빛을 반사하는 흰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런 검은색이 빛을 흡수하니까 빛을 반사하는 흰색으로 이제 지어놓은 거고요. 네, 그렇고요. 온대 기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 교재나 원리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사에서 온대기후를 다루기가 되게 참 애매하거든요. 온대기후 지금 왜냐하면 기후 지금 4개나 나왔죠. 서한 해양성, 지중해성 이래가지고 4개나 나왔죠. 사실 온대기후라고 크게 분류를 하긴 하지만 그 안에 기후가 4개나 있을 정도로 우리 다른 지역을 보면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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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온대기후는 지금 4개나 돼 있어. 4개나 됐다는 얘기는 특징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대기후에 한해선 교과서랑 올리드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고 거기에 나오는 것에 한해가지고 쌤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도 보면 올리드 35쪽에도 보면 뭐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다 해서 여러 가지 기후랑 중간중간 온대 기후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뒤에 이제 문제들 있죠. 보면 확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력 문제, 고난이도 문제 이런 거를 확인해서 여기에 나오는 온대 기후의 특징 잘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건 무슨 기후다. 그래서 온대 기후가 이래가지고 이러한 특징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냉대 기후. 사실 뒤로 갈수록 점점 할 게 없어져요. 자, 냉대 기후의 특징 볼게요. 사진에서 냉대 기후 뭐 어떤 색으로 나타나 있죠? 푸른색이요. 푸른색으로 나타나 있죠. 자,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할까 우리 주로 어디냐 보면 여기 러시아, 시베리아 쪽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캐나다 그쪽이에요. 그래서 얘네 기후들은 보면은 종이 쳤군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고위도의 분포예요. 고위도는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면 넓은 지역의 햇빛을 분산해서 받는다 그랬죠. 자, 제대로 동그라미가 그려지질 않네. 자, 여기 요 부분이라 그랬어요. 고위도가 넓은 지역 햇빛을 분산해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춥다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겨울이 굉장히 길고 추워요. 그에 비해서 여름은 굉장히 짧습니다. 고위도, 춥고 긴 겨울과 짧은 여름. 이 모습 보이나요? 선생님이 시베리아의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이런 되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눈이 샥 내려 있고 그렇죠.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잎이 넓은 나무가 아니라 잎이 넓은 나무는 열도 빨리 뺏기고 금방 이제 살아남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잎이 뾰족뾰족 바늘 같은 그런 침엽수들이 많이 자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양분을 저장하기도 좋고 적응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추운 기후에서.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 농경도 조금씩 하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파는 키우고 베어서 파는 그런 임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침엽수림 그리고 임업 발달.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이 찬데서도 되게 잘 자라거든. 이런 밀농사 같은 농업을 하기도 해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집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자, 여기 집이 보이죠? 여기도 시베리아 어디라 그러더라?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짓는 통나무 집이라고 해요. 이런 통나무 집을 짓습니다. 넘쳐나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날씨가 되게 추우니까 열이 안 빠져나가도록 폐쇄적인 형태의 집을 이제 짓습니다. 난방 시설도 되게 잘 갖추고 있고요. 자, 이런 거를 집 크기에 비해서 창문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 우리 아까 배웠던 열대지방이 여기 있다. 열대지방 집 보면 여기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고 집도 벽에 거의 뭐 3분의 1이 문일 정도로 굉장히 문이 큽니다. 근데 여기를 다시 보자면 되게 작아요. 여기 창문 진짜 이제 되게 새초롬하게 창문이 있죠. 왜냐면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냉대 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대 기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대 기후. 한대 기후는 어떤 색깔로 되어 있죠? 보라색 부분. 북극이랑 남극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굉장히 춥습니다. 매우 너무너무 추워. 인간이 살기에 어떻겠어? 매우 부적합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가장 따뜻한 날의 정말 제일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아래야. 우리는 굉장히 제일 더운 날은 막 30도 위로도 올라가고 33도, 34도 이렇게도 올라가죠. 여기는 아닙니다. 가장 따뜻한 너무 더워 이런 날씨가 10도 미만이라는 거야.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눈이 항상 내리는 빙설 기후. 완전 얼음이 넘치는 사진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빙하가 얼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펭귄 막 돌아다니고 북극곰이 막 이렇게 빙하 타고 있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겨울이 굉장히 춥고 길고요. 당연히 여름도 짧습니다. 농사? 정말 안 돼요. 연중 빙설 기후인 곳에서는 지표면이 연중 사시사철 눈과 여름으로 뒤덮여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북극, 남극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 툰드라라는 지역이 있어. 여기가 이제 정말 춥지만 여름이 오면 땅이 살짝 녹아서 이끼 정도는 끼는 그런 지역을 툰드라라고 하거든요. 네, 한대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요런 툰드라에서 이게 이끼를 이제 술록을 먹여요. 그래서 술록 유목을 하면서 이끼를 먹이로 주기도 하고, 자, 여기 사람들은 이끼를 굉장히 다양하게 쓴다고 해요. 그냥 여담으로. 그래서 이끼로 설거지를 막 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이끼는 막 기저귀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자, 여기서는 추워서 농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각종 동물을 잡는, 야생동물을 잡는 수렵 생활을 위주로 해왔다고 합니다. 요새는 뭐 요런 오로라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런 빙하 지형, 특이한 빙하 지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관광 사업도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집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고산가옥. 우리 고산가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지? 아까 열대지방에서 땅에서 약간 떨어뜨려서 짓는 집을 고산가옥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고산가옥입니다. 둘 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지표면에서 떨어뜨려서 집을 짓는 고산가옥이라고 부르지만 그걸 짓는 이유가 달라요. 열대기후가 습기, 열, 벌레 이런 거를 막는 용으로 고산가옥을 지었다면, 여기는 여름에 이제 땅이 살짝 녹기 때문에 고산가옥을 짓는 거야. 땅이 녹는데 왜 고산가옥을 짓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겨울에 눈 오고 녹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장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어때요? 운동장 땅 밟으면 어때요? 겁나 질적질적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하게 겨울 내 얼어있던 땅에 집을 짓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딱딱하게 이제 지은 집안에 이제 집을 지었는데 난방을 해. 그러면 이제 땅이 녹겠죠? 아니면 봄과 여름이 돼서 자연스럽게 얼었던 땅이 조금씩 녹아요. 그러면 이제 토대가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집이 폭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 1년 내내 녹지 않는 층을 영구동토층이라고 하거든. 영구적으로 이제 동토라는 얘기야. 이제 녹지 않습니다. 그런 그 영구동토층까지 땅을 파가지고 말뚝을 탁 박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하고, 땅이 이제 녹아도 흔들리지 않게 약간 땅보다 조금 더 위에 띄워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산가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가 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았고요.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기후의 종류와 특징, 그다음에 그거랑 관련돼서 나타나는 그런 인간 생활 모습들까지 쭉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통사 교과서나 올리드 교재에서 빼놓고 한 부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앞단원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교재랑 교과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숙제로는 올리드 36페이지 어디냐면,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자, 요거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숙제까지는 아닌데 시간 되는 사람들은 오늘 공부한 이제 기후 파트에 해당되는 실력 문제랑 고난도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보려면 여러분들 어차피 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수업 사실상 듣기 힘든 거 쌤도 참 잘 알아요. 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카톡 확인하면서 설렁설렁 아니면 게임하면서 이렇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지, 수업 들을 때 폰 딱 꺼놓고 나 지금 기왕 공부하는 거 수업 듣는 거 이번 1시간 딱 집중해서 이번 시간에 이거 다 끝낼래, 이런 마음가짐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책임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지는 겁니다. 지금 조금 편하게 쉬면서 흘려보낸 30-40분이 시험기간 되잖아요. 복습하고 강의 다시 듣느라 3시간, 4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쌤 더 얘기 안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